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런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당연히 3.1운동 직후에 여러 임시정부 수립 노력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야. 세 개가 있어. 국내에는 한성정부라는 정부가 존재했고,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개가 존재했는데, 아니 우리 민족의 대표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세 개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정부를 합쳐야겠다, 하나로 합쳐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돼. 그래서 세 개의 정부가 합쳐져서 어디로 합쳐지냐, 이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데, 그냥 간단히 통합이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 이게 뭐냐면 한성정부는 종이로 그냥 라인업만 적은 정부인데, 그 정부의 강요 목록은 대부분 한성정부에서 따온 거야. 그리고 명칭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치도 상하이로 정하고, 그리고 대한국민의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되지. 그래서 하나의 대표 정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은 한성정부에서 이미 대통령으로 지목이 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동희도 마찬가지고, 이동희는 연해주 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처음에 세 개가 생겼는데 이 세 개가 통합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도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공포가 된 것이고,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좀 젊었겠지. 젊었을 땐 이렇게 생겼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남아있지. 이게 세 개의 정부가 통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하이와 노령에서 성립한 정부들은 일체 없애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 대표임을 인정합니다.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만든 정부가 한성정부고, 그리고 상하이는 상하이, 그리고 노령, 여긴 연해주지. 그래서 얘를 대표로 인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위치는 상하이에 둘 것이다. 왜? 국내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가는 일본 애들한테 바로 쓸려가겠지. 그래서 위치는 상하이에 둔다. 그래서 상하이와 노령에서 성립한 정부들은 다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합쳐졌지만 위치는 상하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상하이에서 설립한 제도와 인선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제도와 그 인선을 채용하되 상하이에서 정부 수립 이래 실시한 행정은 그대로 유효를 인정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한성정부가 법통을 이었다라고 강조하는 근거겠지.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임시정부의 특징을 보면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제를 주장했다라는 단체는 많았지. 뭐 신민회도 있었고, 그리고 자,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고 하는데, 자, 공화제를 주장한 단체는 신민회도 있었고, 얘가 최초였지. 그리고 대한 광복회도 있었지만 얘네들은 정부가 아니잖아.
정부로서는 최초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화제 정부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이잖아. 그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삼권분립의 핵심인데, 이 임시정부는 삼권분립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헌법은 이렇게 나와 있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되고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 인민은 일체평등하다. 그리고 제5조가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지.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고, 행정법은 갖고 있고, 공무원이 갖고 있고,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그러니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민주주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이 그래서 이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특징이지. 공화제고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정부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벌였냐면, 우선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을 했어. 그래서 이것은 국내 비밀 행정 조직을 연통제라고 부르고, 교통국을 운영해서 국내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항일운동을 준비하거나 자금을 조달했었지. 그리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원금 같은 걸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는데, 우선 연통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비밀리에 통신을 교환하며 자금을 모금하여 외국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조직이 바로 연통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바로 독립공채지. 또 하나,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활동도 벌였다. 그지? 한일 관계 사료집은 왜 만들었겠어? 일제 침략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지. 독립공채는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 지금도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이 국채를 줘. 그럼 10달러짜리잖아. 그럼 우리 임시정부는 당신에게 10달러의 빚이 있다. 독립되면 갚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 독립공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쳐서 우리나라가 갚아주고 있지, 지금도. 근데 뭐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진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대가를 지불했어.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것 말고도 여러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뭐 여기 나와 있지? 한일 관계 사료집, 한국 독립의 단위성을 알리려고 했고, 독립신문은 신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독립신문하고는 이름만 같은 거죠.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이랑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은 다른 거야. 이름만 같은 거지. 주만 참의, 파리강화회의의 김규식, 이것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외교활동.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서, 김규식은 우리가 저번에 신한청년단 대표로 김규식이 파견됐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임시정부에서는 이렇게 파견된 김규식이 신한청년단 대표로 갔지만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한테 연락을 해서, 네가 지금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강화 회의에 가 있지만 우리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계속 파리에서 활동해라. 그래서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전 세계 열강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해서 독립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던 거야.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는 미국에 있었어. 미국에 설치해서 이승만 중심 외교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승만이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구미위원부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승만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지. 그리고 이외에도 당시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했고, 러시아 혁명 일으킨 레닌의 자금 지원도 받아냈다. 레닌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전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야 니네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 지원 좀 해줘. 그래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정부의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을 보면 국무부 소속으로 군사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자,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을 설치했다. 이건 모두 만주 지역에 있었고, 육군 주만 참의부도 마찬가지야. 만주 지역에 있었어. 이 참의부는 언제 또 배울 거냐면, 교과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165페이지에 20년대 중반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참의부가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는 단체라는 거지. 한인 비행사 양성소도 설치해서 이 무장독립투쟁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활동하던 임시정부가 변화하게 된다. 국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자, 임시정부의 활동이 처음엔 좀 그럴듯하게 되는가 했더니 점점 활동이 어려워져. 자, 국내와 연결됐던, 국내 조직이 있었던 연통제와 교통국 일제 발각돼서 적발이 돼서 해체가 되었고, 그리고 뭐 김규식 같은 사람, 김규식이나 구미위원부 같은 활동이 외교 독립론인데, 이 외교 독립론도 강대국이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에 응해서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야 외교 독립도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지. 그래서 강대국의 무관심으로 성과도 없어. 그러면은 뭐 이게 기존에 하던 활동들도 잘 안 돼. 외교 독립도 잘 안 돼. 그래서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대립이 심화된단 말이야. 무력 투쟁을 할 거냐, 외교적으로 할 거냐, 둘 다 할 말이 있지. 무력 투쟁을 하는 사람한테는 야, 우리가 힘이 얼마나 약한데 일본이랑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강대국이 우리나라한테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외교론으로 독립을 하냐. 그러니까 이 독립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독립 반법론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됐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대립은 점점 심화되게 되지. 그래서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정하기 위해서 1923년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됐어. 크게 두 가지 파벌이 있었는데,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을 했어. 자, 개조파는 어떤 걸 주장하냐. 임시정부는 존속하지만 싹 개조해야 된다. 이게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지. 창조파는 임시정부는 이제 해체시켜야 된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신채호와 박용만이 이걸 주장했지.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개조파는 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만든 정부인데 이거를 다 해체시켜버리면 답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창조파는 야, 지금 임시정부 활동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새로 만드는 것만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그래서 개조파도 떠나고 창조파도 떠나버려. 남는 건 임시정부 유지파밖에 없어.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가 침체된 것은 개조파건 창조파건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임시정부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임시정부를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활동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임시정부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람도 얼마 안 남아있고 자금 지원도 얼마 안 남아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하게 돼. 이제 탄핵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는 박은식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 예전에 역사가 중에 박은식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 이후에는 한 명한테 권력 다 몰아주면 안 된다. 국무령체. 근데 이게 정치 제도가 계속 바뀌었지만 임시정부는 처음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을 때의 위세를 다시는 되찾지는 못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승만은 왜 탄핵당했느냐? 뭐 때문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이제 미국의 위임 통치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거 이외에도 임시정부 안에서도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지,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온 적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미국에서만 계속 활동하고 미국의 위인 통치 제안 같은 회계망측한 것만 제안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계속 대통령 일을 하게 하냐. 이 사람 자꾸 대통령으로서 정부에 와서 일을 하지도 않고 별로 도움도 안 된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도 계속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마이너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다른 사람들이 탄핵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임시정부는 2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침체기라고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1919년에 수립이 되지. 그러다가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있었죠. 이때부터 침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침체가 됐다. 왜? 당시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패로 나뉘어가지고 대립을 했다가 임시정부를 떠나버리니까 계속 침체가 되는 거고, 정부의 제도도 정치 구성 제도도 대통령제를 했다가 국무령제를 했다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지. 이것도 다 임시정부의 활동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자꾸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승만도 대통령에서 탄핵이 되게 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침체되기도 하고 내부에서 혼란이 있었던 거야.